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노동 분야 일을 하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감에서 대리했던 국정원 여직원 정년차별 소송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장, 차별철폐 관련된 소송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로서 인권이 침해당했다, 차별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당사자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소송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고 본인의 이제 사연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사건을 보고 수임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당사자들도 저희 쪽에 공익소송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두 분 다 이제 두 분인데요. 여성들이고 1965년생입니다. 1986년에 국정원에서 내는 이제 다양한 책들에 대한 출판, 편집 업무를 담당할 기능직 10급 공무원들을 공채를 했는데 여기에 임용이 되어서 기능직 10급으로 쭉 일을 하다가 1999년도 이제 IMF 터지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때 이분들이 원래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직렬이 전환이 됐고요. 계약직 상태로 10년 넘게 일을 하다가 2010년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년 퇴직이 여성에 대해서만 43, 45, 남성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57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라고 저희 쪽에 소송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당사자들의 사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요. 특히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여성 차별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생각보다 이 여성 차별에 관련해서 소송까지 간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1988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법에서는 고용과 관련해서 뭐 정년이라던가 채용이라던가 근무 조건이라던가 승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긴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실제 소송으로 간 케이스는 30건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 간접차별이라고 해서 대놓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주로 가는 직렬, 여성들이 주로 가는 직렬, 이거를 나눠둔 다음에 직렬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그런 간접차별 케이스는 실제로 인정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이긴 케이스가 한 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이런 여성에 대한 정년 차별, 간접 차별, 특히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금석이 되겠다. 그래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좀 좋은 판례, 사건이 되지 않을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원고는 국정원에서 정년 퇴직한 여성 직원 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여성들에 대해서, 주로 여성들이 있는 직렬에 대해서는 정년을 43, 그다음에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정년을 57으로 정한 그러한 규정 자체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분들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 거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애초에 국정원에서 이 출판 업무를 담당할, 편집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뽑을 때 응시 자격을 만 22세 이하 여성으로 딱 정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성이고요. 하지만 똑같은 출판 업무인데 인쇄를 담당하는 쪽은 남성으로만 뽑았고, 그 남성들의 경우에는 정년이 57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출판 업무인데도 여성 직렬과 남성 직렬이 다르고, 여성 직렬은 43, 남성 직렬은 57, 이렇게 정년이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다르게 둘 필요가 없고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따라서 정년 차별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에 첫 1심 소를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심에서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고, 2013년 딱 지금부터 만 6년 전 2013년 11월에 이제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를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뭐 정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네, 그렇게 특별히 그거를 남녀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엉뚱하게도 이 정년이 다른 것이 차별인지 따진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계약직 공무원이었고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일을 그만두게 된 거기 때문에 정년에 대해서는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헌법 제11조 1항을 언급했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상 성별에 따른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이 민간 기업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직렬이 다르고 그 직렬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고 그러한 정년 차별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그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정년 차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간에 이제 민간 기관에서는 정년 차별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긴 했었는데요. 이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정년 차별이 효력이 없고 문제다라고 판결한 케이스는 이 케이스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의는 뭐냐면 보통 차별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을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남성이 일하는 직종 주로 여성이 일하는 직종을 구별을 하고 그 직종 간에 이제 차별을 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간접 차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간접 차별도 차별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간접 차별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직인데 사실 계약직의 경우에는 정년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정년까지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계약직한테는 존재를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항소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거지 그걸 가지고 정년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던 건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어쨌든 근무 상한 연령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거는 사실상 정년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그 정년에 남녀의 차별이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무효다. 그거는 계약직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대등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노동자는 그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리다라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공감에서는 이렇게 차별받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